실제 10명이 안 된다더라. 그래서 결국은 한 대표가 이 산을 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될 거다. 충격적인 여조가 나왔습니다. 평소에도 친윤 여조로 유명해서 두창희 지지율은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다시 쩍벌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차기 대권 지지율인데 이재명 대표와 쫄바지 한동훈과의 격차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한동훈은 직전 조사 대비 무려 4.6%나 급락을 했는데 이 정도면 가장 유력한 주자의 지지율과 이 대표 간의 차이가 너무 커 당장 내일이 대선이면 정권교체는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민심이 급냉한 이유는 한동훈이 국힘 지지층 내에서도 공감을 받지 못하는 갈팡질팡 간보기식 정치가 역풍을 일으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의대 증원 관련한 부분 역시 여론이 이렇게 뒤집힌 것을 보면 위기가 아닐 수 없는데 한동훈 관련해서 매우 재밌는 정치권 기자들이 푸는 썰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설이 돌고 있냐면 3자 특검법은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거 다 받아주었어요. 그죠? 내용적으로 다 받아줬고 다만 야당의 비토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을 하면 그 4명 가운데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들이 둘을 추려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하나 비롯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교섭단체는 민주당이고 그 밖에 비교섭단체들끼리 하나 해서 두 사람을 추천을 해서 대통령에게 보내면 대통령이 둘 중 하나를 임명하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넷, 국회에서 둘, 대통령이 하나 이렇게 추려가는 과정인 거죠. 그랬을 때 거부권 행사하겠죠. 세 번째 거부권을 또 행사하겠죠.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한동훈 대표가 10명의 반란군을 조직해서 통과시킬 것이다. 그러면 대선으로 가는 길목이 보일 것이다. 이런 설이 하나 있고 설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는 못한다 이거. 한동훈 못 넘는다. 그리고 실제 10명이 안 된다더라. 그러니까 규합할 원래 10캠프에 17명 있었는데 10명도 안 된다더라. 그래서 결국은 한 대표가 이 산을 넘지 못하고 10월 16일 재보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얼음에 그만두게 될 거다. 네, 재밌습니다. 이렇게 계속 간다면 한동훈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친한계가 있긴 하겠습니까? 10명도 확보를 못해서 법안 발의도 못하면서 말이죠. 또한 요즘 재밌는 것은 윤석열과 국짐의 지지율이 동조화된 것입니다. 지난 1월 불거진 윤한 갈등이 일종의 총선 전 차별화로 작용해 당정 지지율이 디커플링으로 이어졌다면 최근 유권자들은 윤석열과 집권 여당을 민생을 책임진 동일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한 갈등에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 문제에 불만을 느낀 중도 보수 유권자가 늘어나면서 결국 여권 공멸 우려는 확산될 것인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 딸도 2살이고 고열로 몇 번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 사태는 의료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입니다. 각국에서 의료 정책 수립 시 항상 인용될 것이며 의료 보험료 조정 시마다 항상 인용될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명칭과 함께 말입니다. 결코 좋은 이미지는 아닐 것이고 정부의 무능과 인기를 위한 정책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리더의 자세에 대한 아주 교과서적인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은 주둥이로 더 국민을 경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유례 태도는 그간 이 정권이 보여준 국정난맥의 근본 원인이 뭔지를 잘 보여줍니다. 민생 현장에 대한 대통령의 무지와 무관심 그러면서도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뱉은 말에만 집착하는 오기와 옹고집이 바로 그것입니다. 민생과 국정을 포기한 듯한 윤의 임기는 아직도 900일 훨씬 넘게 남아있습니다. 뜻있는 국민 모두의 엄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날을 간절하게 기원하며 어나면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